뭐라고 했지? 이렇게 하시면은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미상 사장님께서 목표 설정에 대해서 강의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일단 지금 김미상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 설정이 있으면 속도가 빨라져요. 애터미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뭐 회사를 가거나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가 장사를 한다고 그 뭐라 그러지? 뭐 슈퍼를 차리거나 아니면은 치킨집을 차려도 다 목표는 있어요. 그냥 구멍가게를 차려도 목표는 있어요. 왜냐면 특히나 장사를 하면은 목표가 없으면 로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이만큼 투자하고 재고를 이만큼 쌓았는데 내가 이번 달에 이만큼 소진을 하면은 내가 재고를 다음에는 이만큼 더 들여놓을 수 있고 규모를 좀 더 넓힐 수 있고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네 구멍가게도 요즘은 보시면 편의점도 젊은 분이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심지어는 동네에 그 뭐냐 붕어빵. 네, 붕어빵 하시는 분도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사람들은 목표를 꼭 세우세요.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막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편의점을 하거나 붕어빵 장사를 해도 그 붕어빵 기계는 얼마고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 마리를 팔아야 되고 이거를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더라고요. 구멍가게도. 근데 사실 애터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많이들 안 세우세요. 왜냐하면 애터미 사업은 투자가 없다 보니까 투자비가 빵원이잖아요. 어떤 분은 뭐 내가 애터미에서 해모임을 샀고 뭐 앱솔루트를 샀고 그래서 돈을 얼마 투자했고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내가 애터미를 사업을 하지 않아도 해모임은 먹고 싶어서 먹는 거고 화장품은 써야 되니까 쓰는 거고 그래서 생활비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투자비로 드는 거라서 사실 투자비가 따로 든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게다가 애터미는 뭔가 제대로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팅하고 세미나하고 규칙적으로 나와서 성공자들은 어떤 길을 걸어오고 지금 성공을 확신하고 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주변에서 보기 때문에 막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근데 제대로 규칙적으로 미팅과 세미나에 오시지 않고 막연히 애터미 사업을 성공을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성공을 하면 좋고, 그리고 그냥 조금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소비자를 만들다 보면은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빵 터지면 우리 로또 사듯이 우리 로또 5천 원씩 사면서 맞으면 대박이고, 그냥 안 맞으면은 그냥 우리 체육회에 기부가 되잖아요. 로또 하는 게 기부했다 치지 뭐, 좋은 일 했다 치지 뭐 이렇게 로또 사는 것처럼 애터미 사업을 많이들 시작을 하세요. 근데 시작은 많이들 그래요. 그거는 뭐 책망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냥 아기가 태어나면 우는 것처럼 애터미 사업도 의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게 뭐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사실 성공으로 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이가 응애 울면은 우유를 먹여주고 나중에 이유식 먹을 때쯤이면 좀 흘리고 하더라도 우리가 손에다 숟가락을 쥐어주고 스스로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아기 때는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잘 싸고 이러면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초등학교 됐을 때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싸기만 하면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것과 애터미 사업의 사업자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공을 하겠다고, 애터미 괜찮다. 뭐 투자비도 안 들고 이렇게 소비학자를 모으다 보면은 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다 쌓이니까 오토 판매사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누구나 다 시작을 하다가 규칙적으로 미팅과 세미나에 오게 되면은 내가 꿈이 커지고 오토 판매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 달에 1,000만 원 연금도 받아봐야 되고 한 달에 3,000만 원 연금도 받아봐야겠다는 꿈이 커져요. 근데 꿈이 커지면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슬렁슬렁 하는데 연금 1,000만 원이 나한테 올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변에 보면은 막 엄청 열심히들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아, 목표를 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씩 올 수가 있는데 스폰서님께서 그런 목표 설정에 대해서 이제 자극을, 그러니까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자극을 주지 않거나 그냥 물론 규칙적으로 미팅과 세미나에 오다 보면 아,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구나. 월 1,000만 원이 그냥 월 1,000만 원이 아니고 연금 1,000만 원, 연금으로 월 1,0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연금 1,000만 원이 그냥 오진 않는구나. 200만 원 받는 회사도 목표가 있는데 애텀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규칙적으로 미팅과 세미나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냥 열심히만 해야지. 목표 없이 그냥 그냥 좀 더 내가 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스폰서님께서 조금 자극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목표를 함께 목표를 잡아보자 했을 경우에 또 두 파트너로 나뉘게 돼요. 한 분은 아유 그냥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뭘 목표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조금 오해를 하셔서 배팅으로 좀 푸시하는 걸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아닌데 진짜로 목표 설정을 해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스폰서가 요런 부분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스폰서가 할 일을 딱 떼어놓고 이건 내가 할 테니까 이건 스폰서님이 해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왜냐면 내 사업이기 때문에 스폰서님, 요거는 스폰서님이 해주세요 하는 부분도 사실은 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거는 스폰서인 내가 좀 이제 채워줘야 할 부분이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목표를 잡고 열심히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뛰었을 때 눈에 보여서 스폰서의 후원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목표를 잡고 뛰었을 때, 내 사업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목표라는 거는, 내가 이번에 목표 없이 요렇게 다닐 수 있는 만큼 다녔더니, 뭐, 예를 들면 10명에게 100만 포인트를 했다. 그러면은, 이 정도는 내가 매번 하는구나. 그러면은 100만 포인트로 목표를 잡아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안 계시죠. 목표라는 것은 내가 나를 채찍질해서 지난번보다 좀 더 높은 달성을 하기 위해서 세워오는 거고 이 목표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이기는 채찍질하는 그런 용도로 도구로 쓰이는 게 목표라는 거거든요. 어느 회사나 무조건 목표는 어떻게 잡냐면 한 배 이상으로 잡아요. 네. 조금 약간 빡센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전년도 대비 올해 목표를 200%로 잡는다고 아니, 빡센 회사면은 300%까지 잡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웅제약에도 있어봤고 3M에도 있어봤고 저는 계속 마케팅 팀에 있어서 영업 사원분들이 목표를 잡아서 오면은 그거를 이거는 너무 안일하게 잡았다 하고 또 수정해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목표는 최소 300%.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면 100만 포인트다. 그럼 300만 포인트로 이제 목표를 잡게 하는 게 일반적인 회사인데 애터미에서는 이제 어떤 식이 가장 아이디얼하냐면 전달 15일 동안 발생된 포인트, 죄송해요. 전달 한 달 동안 발생된 포인트. 예. 전달 한 달 동안 발생된 포인트. 전달의 전달.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발생된 포인트를 평균을 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매달 발생된 포인트를 평균을 내요. 그게 만약에 100만 포인트다. 그러면은
3개월 동안은 100만 포인트가 한 달에 나왔지만 내가 목표를 세울 때는 어떻게 잡냐면 그거를 15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거를 한 달 동안 어떤 분은 해모임을 1일로 사고 어떤 분은 해모임을 16일로 샀는데 그거를 내가 목표를 잡고 뛰는 사이에는 한 달 동안 넓게 분포돼 있던 거를 15일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재구매자들을 15일로 다 몰아넣는 거예요. 15일로. 재구매자들을. 왜냐하면 한 달 동안 그게 넓게 퍼져 있으면 이게 1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일 때는 그 직급수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내가 어쨌든 수당을 받아가면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수당을 아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내 사업 성장에만 신경을 써도 돼요. 여유가 있으면. 근데 여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생각하면서 효율적으로 수당을 받을 걸 생각하면서 한 달 동안 내가 좌우 150만 포인트가 떴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압축을 하는 거죠. 예전에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건의 압축이 일어나야 폭발을 한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폭탄을 만들 때도 이거를 꽉 압축했을 때 압축했을 때 그 원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열을 내잖아요. 막 좁으니까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원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팡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건을 시간의 압축으로 만들어야지 뭔가 이벤트가 일어난다. 그래서 사건들을 압축을 하려는 노력을 해라. 라는 말을 어떤 성공자가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한 30명을 한 달 동안 만났을 때 일어나는 내 사업이랑 이 30명을 한 달에 만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압축해서 만났을 때. 그렇다고 일주일 동안 30명을 다 만나고 그 다음에 3주간은 놀아라. 그건 아예 더 안 좋은 거겠죠. 네, 그게 아니라 30명을 일주일 동안 만나고 또 30명을 일주일 동안 만나고 또 30명을 일주일 동안 만나고 또 30명을 일주일 동안 만나서 내가 평소 같으면 4개월 동안 만났을 사람들의 양을 그러니까 그러면은 4주 동안 120명이잖아요. 120명이 아니라는 거죠. 컨택이 120번이라는 거죠. 30명을 또 그 다음 주 만나셔도 돼요. 매번 새로운 30명. 그래서 한 달에 120명이란 뜻이 아니라 내가 30번 컨택할 거를 일주일에. 그러면 이 30명을 또 컨택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탈 내가 만난 명수는 뭐 60명 요 정도인데 어쨌든 120번 컨택을 한 거죠. 예시예요. 횟수는 정확하진 않고요. 예시로 이렇게 시간을 압축했을 때 내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은 당장은 몰라요. 뭐 3개월, 6개월 안에 몰라요. 이거는 1년 반은 지나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번 컨택했을 때 안 사요. 예를 들면은 승경 사장님이 한 달에 30명 만났고 미상 사장님이 일주일에 30번의 컨택을 해서 한 달에 120번을 컨택을 했는데 70명을 만났다. 그거를 6개월 동안 계속했어요. 승경 사장님은 매달 30번의 컨택, 미상 사장님은 매달 120번의 컨택을 했어요. 6개월, 1년까지는요, 뜨는 포인트 똑같을 수 있어요. 어쩌면은 승경 사장님이 운이 좋아서 잘 쓰는 소비자들이 있다면 더 많이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이 효과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1년 반에서 2년 지나 보세요. 사업자 쏟아지는 속도 완전 틀려요. 이게 압축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안에서 아주 아이디어란, 어쨌든 애터미도요, 정답은 있어요. 사실 애터미에서 정답이라는 것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향은 확실히 있어요. 이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돌뿌리도 있을 것이고, 장애물도 있을 것인데요. 그거를
뛰어넘던가, 돌아가던가, 어쨌든 이 방향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애터미에서 가장 성공의 중요한 방향은 바로 미팅과 세미나에 참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업하시는 분들은 규칙적으로 미팅과 세미나를 참석을 당연히 못해요. 그러면 부업자분들이 저는 일단 한 달에 한 번만 갈게요. 일주일에 한 번의 미팅만 갈게요. 이렇게 이제 정해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 부업가의 시간에 맞는 루틴을 잡아주는 거예요. 시스템을. 루틴한 시스템. 그러니까 규칙적인 시스템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팅과 세미나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이 방향 앞에 돌뿌리가 있고 장애물이 있다고 여기 못 가. 이 못 가는 길이야. 난 이쪽으로 갈래. 하면서 아예 방향을 트는 분이 80% 이상이더라. 그런 분들을 볼 때면 좀 걱정스럽긴 해요. 그래도 열심히 스폰서는 막 그 방향 아니에요!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자영업이다 보니까, 독립적인 자영업이고, 그분의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스폰서가 직장 상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빠르게 막 강제로라도 잡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파트너가 나왔을 때는 사실 속도가 빨리 나는 거예요. 스폰서가 가족만 이뻐하는 게 아니라요. 강제로 방향을 뭐 머리채를 끌고라도 올 수 있으니까 속도가 빨리 나는 거거든요. 근데 타인이 이렇게 만났을 때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 맞아요. 아, 그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네, 일단 그쪽으로 가세요 하고 따라가면서 조금씩 예, 여기 복귀 잡아당기면서 조금씩 이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게끔 스폰서가 안내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향은 여기로 두고 돌아가는 거, 뛰어넘는 거, 그 방법을 함께 생각해 주면서 어쨌든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어, 목표 설정의 정답은 뭐냐? 애터미에서는 가장 아이디어한 게 여기 돌아왔죠. 다시 돌아가면은 한 달 동안 발생된, 그러니까 3개월의 평균, 한 달 동안 발생된 3개월의 평균 포인트를 15일로 압축합니다. 네, 시간의 압축 없이는 목표 설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압축합니다. 그거의 2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달의 2배의 목표를 15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달 한 달 동안 발생된 포인트를 2배를 15일에 하니까 4배를 목표로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2배 목표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3개월 동안 구매자를 15일 동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추가하는 소비자는 없거든요. 추가해서 만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단지 한 달 동안 만났던 사람을 15일 날 만나서 재구매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2배 목표가 아닌 거예요. 요거를 한 달 거를 15일로 줄였다고 해서 그게 2배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퍼져 있는 거를 모으는 것 뿐이에요. 효율적으로. 네. 그러니까 내 사업이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끌고 나가야 돼요. 내 사업인데 소비자한테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파트너한테 끌려다녀서도 안 돼요. 아,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목표는 내가 결정하는 걸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왜? 내 사업이니까. 소비자 사업 아니고 파트너 사업 아니고 내 사업이니까. 그래서 한 달에 있는 거를 15일로 해서 그거 2배. 예를 들면은 지난달 3개월분의 평균을 잡아보니까 100만 포인트다. 나는 이번 15일의 목표를 제대로 잡고 뛰겠다. 그러면은 200만 포인트를 15일에 하는 걸로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맞춰서 뛰는 거예요. 네. 그게 부담이 되시면, 사실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일단 해보자. 라고, MBTI에 보시면 끝에 이제 P이신 분 있잖아요.
우리 승경 사장님은 J이신, P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서현 사장님. 네. 서현 사장님, 미상 사장님, 승경 사장님, 저까지 다 J거든요. 예. 서현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5일에 200만 포인트를 목표로 잡았어요. 근데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에휴, 일단 최선을 다해보자. 일단 해보자 하고 발을 뗄 수 있어요. 서현 사장님 같은 성격은. 근데 J이신 분은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발을 못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J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J이신 파트너를 안내하실 때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목표를 세워주는 게 좋아요. 상담을 통해서. 네. 근데 이제 그냥 막연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를 목표로 세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누가 어떤 제품을 몇만 포인트를 샀는지를 일단 파악을 하면 좋아요. 근데 사실 그 파악이 쉽진 않습니다. 네, 내가 3개월 동안 내가 후속 관리를 다 해가지고 했다면은 파악이 쉽지만 사실 후속 관리를 정말 막 컴퓨터처럼 탁탁탁 하시는 분은 한 100명에 1명 될까 말까거든요. 후속 관리 다 안 되시죠? 자책하지 마세요. 다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컴퓨터만 잘 돼요. AI를 파트너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은 내 계보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내가 컨택 가능한, 이번 15일에 컨택이 가능한, 뭐 컨택이라는 거는 직접 만나는 컨택도 있고 전화 컨택도 있고 카톡 컨택도 있죠. 컨택이 가능한 명단을 쫙 적으세요. 그리고 대충 그분들이 쓰는 쓰는 제품들을 내가 알아요. 대충 알잖아요. 이 사람은 해모임 써요. 이 사람은 뭐 샴푸 써요. 뭐 고등어까지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목표를 잡고 뛰는데 그냥 목표가 없이 이번 달은 포인트 목표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번 달에는 하루에 5명을 만나봐야지 이런 목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초기일 때는. 초기 사업자분들은 그냥 어떤 분은 목표를 어떻게 잡냐면 초기에는 매일 출근하기가 목표인 거예요. 한 달에 2번 세미나 가기가 목표인 거예요. 예. 그렇게 초기에는 목표를 잡아 나가고 그 다음번에는 매일 동영상 보기가 목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5 코어 있죠. 매일 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인생 시나리오 2번 읽기. 두 번째는 책 동영상 보기. 책 OR 동영상 보기. 세 번째는 미팅 세미나 참석. 네 번째는 제품 애용. 다섯 번째 컨택. 이 액션 5에 대한 행동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매일매일 나는 몇 명을 만날 것이다. 이런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분은 1일 목표. 내가 지금부터는 매일 10,000포인트를 발생시킬 거야. 이렇게 1일 목표를 세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미상 사장님이나 서현 사장님인 경우에는 그럴 시기는 지났잖아요. 그럴 시기는 지났고 이제 포인트 목표를 좀 많이 이렇게 내가 5 코어는 어느 정도 돼. 그리고 내가 애터미의 생리를 어느 정도는 다 파악했어. 그러면은 포인트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막 열정이 있어. 나 빨리 성공하고 싶어. 나 진짜 막 더 열심히 할 거야. 막 이런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포인트 목표를 세우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일단은 명단을 좌의 명단, 우의 명단을 적고요. 그리고 일단 내가 메인 제품이라는 거는 건강식품, 화장품을 메인 제품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뭐 샴푸, 고등어, 김 이런 것들은 포인트가 작잖아요. 그거는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지, 내가 목표로 세울 거는 아니에요. 그 목표를 세우셔도 되는데, 그게 이제 내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메인 제품에 대해서 이분이 사용하는 거를 일단 써요. 그러면 그거 내가 재구매를 시키는 거는
후속 관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 기본 제품들은 재구매를 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먼저 그 다음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추가를 할 때는 한 제품 또는 두 제품을 추가를 일단 하시는데요. 이번에 소소한 클래스에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크로스셀링, 크로스셀링. 예, 크로스셀링이라는 거는 연관된 제품을 함께 셀링하는 걸 크로스셀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이의 두뇌 개발을 걱정하시는 부모님한테는 오메가3와 메모리업, 네, 거기다 이제 더 나아가면은 프로바이오틱스,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아이헬스까지 이렇게 차례로 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크로스셀링 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로 뭐 세 가지든 이렇게 쭉 적어 나가셔가지고 포인트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전달할 수 있겠다. 근데 포인트가 간당간당해요. 내가 이번 15일의 목표를 200만 포인트를 잡았는데 뭐 150만 포인트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스폰서님하고 같이 쥐어짜는 거예요. 여기 없는 사람, 새로 만날 사람 없냐? 지난번에 친척 중에 누구누구 있는데 여기 가입이 이미 돼 있냐? 이게 막 수다를 떨면서 언급됐던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스폰서님이 이제 뭐 좀 기억하고 계신 분 되시면 그분은 가입되셨어요? 그분은 가입 안 되셨으면은 여기 이제 새롭게 새로운 회원 mem버로 적어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분한테 어떤 제품을 전달할 것인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면 아, 200만 포인트 되네? 할 수 있겠네? 그러면 목표를 200만 포인트로 잡아보자가 나오는 거고요. 내가 막 쥐어짰어요. 막 다 쥐어짰어. 근데 150만 포인트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은 J이신 분들은 150만 포인트로 목표를 잡아주면 첫 발을 떼세요. 근데 P이신 분들은 내가 150만 포인트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200만 포인트를 목표를 잡아보고, 아유, 한번 해보지 뭐. 뛰는 게 가능한데, J이신 분들은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 해버리는, 그 발이 안 움직이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저를 빗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목표를 잡아주고, 그거를 이제 뭐 상담 꾸준히 하시고 또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중간중간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그러니까 후원도 같이 나가시면서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줘서 도달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진짜 목표 설정이 없으면은 내가 얼마만큼 사실 우리가 우리 박강대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리즈너블 코스트 다운. 네. 리즈너블 코스트 뭐지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말 빡빡하게 그 코스트를 맞춰놨는데 그 다음 해에 다운시킬 코스트가 또 있댔잖아요. 그러면서 RCD 팀이 나와가지고 코스트를 다운시킨다 그잖아요. 그게 이제 리즈너블 코스트 다운인데 리즈너블 코스트 다운은 이분들이 지난해에 빡빡하게 맞춰놨지만 손이 익숙해져서 더 많은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코스트 다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리즈너블 코스트 다운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애터미 사업이 익숙해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내가 목표를 세워두지 않으면은 내가 이만큼 내가 성장했네? 내가 이게 처음에 이 목표를 세웠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하루에 3명 만나기 힘드는데 하루에 이제 5명도 만나네? 뭐 어렵지 않네? 이런 거를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목표를 세웠을 때.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는 이만큼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의 목표를 세워보자. 그런 나의 능력치의 성장을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로스되는 시간 또는 로스되는 에너지 그런 거를 좀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중간중간에 사실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목표를 안 세우면은 쉬는 시간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언제 쉬어야 되는지, 쉬어도 되는 건지, 그것조차도 불안해요.
근데 내가 목표를 딱 세워놓으면은, 아, 요 날은 내가 짬내서 조금 쉴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목표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잡아보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판매사 목표. 예. 일단 판매사에 도달할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동료가 어, 네. 보통 이제 첫 번째 판매사, 뭐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하위에 어 완전히 자동 포인트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자동 포인트가 한 150만 포인트가 올라와요. 그런 상태에서 판매사 목표를 잡는 거랑 지금 내가 하위에서 내가 막 적극적으로 제품 전달을 하고 했을 때 한 좌우에 한 달에 100만 포인트 내지 150만 포인트가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판매사를 목표를 세우고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세우는 목표 세우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내가 일단은 예를 들면은 박서연 사장님이 이제 판매사에 한번 도달을 하셨나요? 판매사는 아니고 세미만 도달을 하셨나요? 그러면은 일단 세미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미를 잡는다. 그럼 좌우에 150만 포인트씩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지금 내가 다음 달 15일 날 세미 잡아야지 라고 하면은 거의 한 70% 이상은 실패를 해요. 그리고 무리를 하시고요. 내가 집에다가 재고가 많이 쌓일 가능성이 커요. 네. 배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서현 사장님일 경우에 세미를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은 3개월, 최소 3개월 전부터 계획을 해야 돼요. 3개월 전에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단이 나와야 돼요. 명단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구매하고 계신 제품들이 나와요. 구매하고 계신 제품들. 네. 그래서 구매하고 계신 제품들을 이렇게 쭉 써요. 그런 다음에 크로스셀링 할 거나 아니면 이분들한테 좀 더 구매시킬 제품들을 내가 크로스셀링이나 추가 구매하는 품목을 이렇게 더 이렇게 내가 추가를 해요. 두 제품 정도. 네.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 지금 빨간 거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사람 명단을 쓰시고요. 이 새로운 사람에게 전달할 제품을 써요. 이런 식으로 써요. 일단 명단 작성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이번 달이 12월이잖아요. 12월이면 1월, 2월. 예. 그러면은 2월 상반기나 하반기에 또는 3월 상반기나 하반기에 내가 도전을 하겠다. 그러면 12월 달에 이 명단이 이미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12월부터 내가 어, 도전할 그 기간 전에 이 제품들을 재구매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달은 재구매로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 추가는 한 제품 정도 추가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재구매로 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이 도전이 다음이 있는 도전이 되거든요. 도전이 사실 150만 포인트 내가 도달해서 50만 원 받으려고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효율적으로 직급상을 받으면서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이 도전이 빠르게 월 1,000만 원,
그리고 또는 임페리얼 마스터를 당기기 위한 도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재구매를 통한 달성을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분이 지금 해모임을 안 먹고 계세요. 그러면 3월 전에 해모임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해모임을 안내하면서 2월 달에든 1월 달에든 해모임을 구매할 수 있게끔 내가 계속 정보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규분 같은 경우에도 바로 가입하고 바로 해모임 사라. 그러긴 어렵잖아요. 일단 가입을 하면서 신뢰 쌓기 하면서 해모임 정보 전달하면서 3월 달쯤에는 해모임을 구매를 하실 수 있게끔 또는 뭐 오메가3나 유산균 같은 경우에 구매하실 수 있게끔 내가 미리미리 컨택을 계속적으로 신뢰 쌓기도 하고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죠. 이런 작업들이 3개월 전부터 일어나야 도달이 가능하고요. 이 도전하는 과정 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바로 키핑이라고 합니다. 키핑의 다른 의미는 나의 소비자가 본인이 구매하고 싶을 때 맘대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의지로 구매를 컨트롤해서 나의 소비자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게끔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키핑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 달 거를 15일로 당겨서 내가 설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른 의미예요. 그거는 야 지금 사 이게 아니라 조금 재구매를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내가 유도를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한 달로 퍼져 있는 걸 15일로 당겨서 효율적으로 내가 내 수단 관리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아직 사지 마. 아직 사지 마. 3월 달에 사. 내가 사라 그럴 때 사.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이분이 습관적으로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야, 나 논이 사려고 그러는데 나 지금 사도 돼? 전화가 와요. 내가 사고 싶을 때 사야 되는데 팍팍 사야 되는데 스폰서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습관이 들질 않아요. 습관이라는 거는 본능에 따른 구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구매하다가 이걸 본능으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습관이라는 거는 처음엔 이성으로 생각하고 계획으로 생각하다가 그게 본능으로 들어가야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막으면 안 돼요. 이따가 사?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빨리 내가 3월 상반기에 도전을 한다. 그러면 이분이 해모임을 2월 하반기에 샀으면 3월 상반기에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2월 하반기에 사는 게 낫다는 거죠, 당연히. 왜냐면 이 도전은 어차피 내가 도전을 하는 이유는 빠르게 물건을 구매를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다리를 빨리 움직이게 하려고 채찍질 하려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50만 원 때문에 세미 판매에서 도전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주객 전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도전에 도달 못하더라도 2월 하반기에 사게 만드는 게 내 전체적인 애터미 사업을 봤을 때는 더 유리하다는 거죠. 도전 자체를 내 전체적인 애터미 사업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한 달 동안 30명 만날 걸 15일 동안 30명을 만나서 사건의 압축을 위해서 내 다리를 내가 채찍질해서 더 빠르게 움직여야지. 그래서 150만 포인트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컨택하고 적극적으로 제품을 알리고 그래서 내 사업이 좀 빨라지게끔 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건데 단순히 포인트, 도달, 이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주객 전도가 됐을 때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도전을 시작하게 되면은 뭐, 다음이 있기 위해서 뭐 어떻게 계산하고
그런 거를 사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만약에 3월 1일부터 15일 동안 내가 좌우에 150만 포인트를 만들어내겠다. 그러면은 포인트에 집중을 해서 포인트가 만들어지게끔 내가 막 도달에 완전히 권투 선수가 그러잖아요. 권투 선수가 이제 감독이 밑에서 가르칠 때는 이거는 이렇게 쳐, 이거는 이렇게 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칠 때는 발을 이렇게 돌려 이렇게 계산적으로 다 가르치지만 결국에는 실전에서 링 위에 올라갈 때는 그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그 이론들 다 까먹어. 본능대로 해. 본능대로 싸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3개월 동안 도전을 준비할 때는 내 전체적인 애터미 사업을 빨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도전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면서 돌아다니지만 막상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내가 실전에 도전을 들어갈 때는 다 잊어버리고 정말 도달을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서 돌아다녔을 때 효과가 난다. 단지 그 전에 아직 사지 마. 어, 내일 사.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추고 좌우 30만 포인트에 맞추되 그분이 습관적으로 살 수 있는 방향대로 해야 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15일부터 할 때 포인트를 맞춘다고 내가 사재기 하는 일, 예. 또는 너 해모임 어차피 먹잖아. 이번에 8개 사놔.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분이 매달 4박스씩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분이 구매하는 대로 둬야지. 이번에 포인트 맞춘다고 너 어차피 유산균 먹잖아. 1년치 이번에 그냥 사놔.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내 도전의 의미를 까먹으신 거예요. 도전의 의미란 나의 전체 애터미 사업 임페리얼을 당기기 위함이고 사실 임페리얼을 당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빨리 제품을 써봐야 돼요. 다양한 제품을 써보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소비자분이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이거 쓸만하네. 이게 아니라,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건 어떻게 이 가격에 이 제품이 나와? 하는 제품을 3가지에서 5가지를 빠르게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은 완전 오토 소비자, 애터미 애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당도 당연히 빠르게 받겠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도전이라는 걸 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제품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다양한 제품을 써보게 해야 돼요. 지금 제품으로,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3가지에서 5가지를 눈이 또 용 이렇게 튀어나올 제품을 빠르게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이라는 걸 한다. 그거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도전이 시작되면, 도전을 할 때는 3개월 전부터 준비한다. 명단 작성, 제품 준비. 그 다음에 일단 도전이 시작되면은 도달에 불을 켜고, 네, 도달에 불을 켠다. 그 다음에 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키핑. 키핑. 너 이번 달 하지 마. 다음 달에 사. 하는 키핑. 두 번째는 한 사람한테 너 어차피 해모임 먹으니까 이번엔 8개 그냥 사놔. 1년치 사놔. 이런 거. 네. 이미 있는 소비자한테 밀어내기. 그걸 이제 밀어내기라고 하거든요. 밀어내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내가 우리 집에 난 다음 달에 먹을 거 이번에 사놓을 거야. 그거는 괜찮아요. 어차피 다음 달에 먹을 거니까. 근데 3개월 안에 내가 소진시킬 수 있는 거를 구매해 놓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과하게 1년치 정당화를 시켜요. 이 정도는 집에 있어야 내가 빨리빨리 전달하지. 어차피 1년 안에 먹을 거니까. 그렇게 쌓아놓으면은 안 된다. 왜 안 되냐? 파트너가 안 생겨요. 쟤네 집에 갔더니 막 제품이 쌓여 있어. 그러면서, 나 어차피 쓸 거니까 1년치 사놓은 거야. 그거 안 통해요. 그거 파트너한테 안 통해요. 네.
그래서 복제가 안 되고요. 파트너가 안 생겨요. 파트너가, 이렇게 사업 쉽게 해?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방향대로 내가 사업을 해 나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재고가 많이 쌓이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배달 너무 다니면 안 돼요. 배달 다니지 말고, 만약에 대신 구매해달라고 하면은 내가, 앱에 들어가서 구매해주고, 바로 그분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가상계좌 보내거나.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결제해주고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로스가 생겨요. 로스가. 나도 까먹어버리고 받는 거. 이 사람도 주는 것도 까먹어버리고 또 껄끄럽고 달라고 하기. 그러니까 로스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편하게 애터미 사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컨택하고 시간과 노력을 드는 거 이외에 어떤 로스가 되는 비용이 들고 필요 없는 에너지가 들고 이런 것들을 내가 줄여나가서 내 소비자들이 뭐 저렇게 하는데 한 달에 200 받는다고? 저렇게 하는데 한 달에 1000원 받는다고? 파트너가 저렇게 생긴다고? 소비자가 저렇게 많은데 다 관리가 가능하다고? 그거를 보여줘야 파트너가 생겨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 어렵지 않죠. 박한길 회장님께서 사업하라는 방식대로만 따라 하면은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오버해서 사람들이 사재기 해놓고 집에 쌓아놓고 막 뭐 갖다 달라 그러면 바로 뽀로로 갖다 주고 막 그러면서 막 내가 사람들한테 컨택하면서 정보를 전달할 시간에 배달 전화만 받고 배달만 다니고 있고 배달 다니다 보면 정보 전달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와 나는 제가 나 갖다 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나는 편한데 난 소비는 정말 재밌어. 하지만 사업은 안 할 거야. 라고 은연중에 심게 되는 행동은 삼가셔라. 그러려면은 우리 박한글 회장님이 사업하라는 방향대로만 하면 되고 아까 제가 하지 말라는 것만 잘 지켜주시고 미리미리 명단 작성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포인트 목표를 잡고 뛰면 네, 속도가 빨라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장 사장님이나 승경 사장님이나 이렇게 MBTI의 J이신 분들도 목표를 충분히 잡으실 수 있고 그리고 한번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전을 해보시고 또 중요한 거는 목표를 세워서 도달을 눈에 불을 켜고 한다는 의미는요. 내가 평소에는 야, 그래, 너 필요할 때 사. 그래, 너 집에 많지? 그래, 나중에 사고 싶을 때 사. 평소에 이랬다면은 어때요? 빠르게 제품 체험을 못 시켜주잖아요. 빠르게 다양한 제품을 체험을 하게 해야 애터미 사업이 빨라지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도전 계획을 잡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 계획을 잡았다면은 반드시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끔 평소보다는 그렇다고 막 강압적으로 안 사면 절거야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은 나 이거 집에 있어 화장품 집에 있어 다 쓰고 살게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화장품 상하는 거 아니잖아 일단은 이걸 먼저 써봐 먼저 써보고 이거 다 3개월이면 다 쓰거든 그런 다음에 원래 네가 갖고 있던 거 다시 써봐 그러면 비교가 더 잘 되지 네가 있던 거 화장품 다 쓰고 나서 이것도 사면은 이게 비교가 잘 안 되거든. 이거 좋은 거 써보고 그걸 써봐야지 진짜 제대로 비교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안 사면은 또 서로 잊어버려. 나도 잊어버리고 너도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미리 사봐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도 안 사면은 아유 알았어. 그러면 다음에 내가 알람 맞춰놓고 그럴 테니까 너 꼭 샀으면 좋겠어라고 안내를 하지만 어쨌든 평소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구매를 이어지게 해야 도전을 하는 의미가 있다. 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네,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그 목표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들을 너무 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음, 그 국장님 강의 이제 듣고 나서 저희가 또 강의를 들으면서 또 느꼈던 소감들을 조금
애프터 미팅으로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켜시고 편하시게, 네, 서 사장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남국장님 되게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현실적이게 되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잠시 쉬는 시간도 불안하다. 저는 너무 와 닿았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지금 이제 부업, 아니, 그 핑계지만 부업가라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미팅 참여도 빠듯하게 하고 하는데, 조금 잠깐 쉬는 것도 솔직히 많이 불안하거든요. 내가 이 미팅 계속 공지가 뜨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장님들은 계속 들어가실 거고, 저는 못 들어가는 그런 뭐 사유가 있잖아요. 불안하거든요. 그게 다 목표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그랬던 거를 지금 오늘에서야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나를 보면서 '애터미 사업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걸 꼭 느끼게 해 줘야 저도 인제 '애터미 사업이 아메이 사업보다는 너무 쉽네? 이거 안 하면 바보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사업을 백조처럼 하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아하지만 물속에서는 막 아등거려도 보기에는 우아하게 보이게 좀 품위를 지키면서, 그리고 다급하지 않게 나한테 그 물밑에서 막 그 발 헤엄치는 거를 들키지 않게끔 하려면 키핑도 절대 하면 안 되고, 저 지금까지 키핑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그 저기는 왔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유혹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이 애터미 사업은 내가 혼자 하고 끝날 사업이 아니라 내가 좌우 파트너 두 명, 두 명씩 나와 끝까지 갈 파트너를 제가 찾는 일이기 때문에, 내 사업을 보면서 어쨌든 사업을 같이를 해야 되면 나를 보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쉬운 거였구나.' 이제 이제 주변에는 좀 제 연배가 많으니까 이게 노동 수익이 길어봤자 뭐 10 년, 뭐 15 년이면 끝날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아, 이렇게 애터미 사업이 쉬운 거였으면 더 늦기 전에 하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네, 그 키핑도 하지 않고 그리고 무조건 정말 3 개월 한 달치 평균 포인트를 15일 내에 바짝 당겨 가지고, 네, 시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서연 사장님께서 미팅을 시작하기 국장님 강의를 듣기 전과 듣고 나서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무거웠었거든요, 그 앞에. 그래서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었는데 굉장히 조금 밝아진, 가벼워진 느낌이어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네, 우리 승경 사장님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 목표 설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에 대한 강의를 들었을 때는 정말 이렇게 감이 잘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미팅과 세미나 꾸준하게 참석하면서 자꾸 들으니까 이제서야 조금 이제 감이 잡힐 것 같고, 이제 "도전을 좀 준비를 해 봐라." 이랬을 때도 정말 제2 성향 때문이어서 그런지 정말 첫 발을 이렇게 떼어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의 성장을 위해서도 진짜 제대로 된 목표를 잡아 가지고 3 개월 준비를 잘 해서, 네, 내년 3 월에는 '도전을 진짜 해 봐야겠다.' 오늘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요. 정말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성장을 진단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이 진짜 오늘 마음에 와 닿아서, 저의 성장을 위해서도, 네, 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성장을 목표로 잡자, 우리 미상 사장님이 항상 해 주시는 말씀이라서 이제 그걸 마음에 잘 담고 있거든요. 네, 오늘 이제 강의 말씀에서도 나의 성장을 위해서도 꼭 목표를 세워서 음, 도전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고,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귀는 열리는구나. 감사합니다. 늦은 밤 시간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한 우리 가지 추가 음, 잠깐만 5분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목표 설정이 아이디어한 정답 목표 설정은 3개월 평균에 그거를 15일로 당기고 2배. 예를 들면 뭐 만약에 50만 포인트다. 그러면 15일에 100만 포인트. 그게 이제 가장 아이디어란 목표 설정이거든요. 그리고 완전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불을 켜고 뛰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좌우가 한 달에 30만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15일에 세울 수 있는 목표가 60만이잖아요. 그 목표가 대체로 그렇게 목표를 안내를 하니까 동기부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딱 직급, 뭐 세미 판매사, 판매사 이런 목표를 딱 잡아야지 뭔가 이제 도달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나만의 목표, 각자의 목표. 예를 들면 뭐 미상 사장님은 뭐 좌우 150을 잡고 승용 사장님은 좌우 60을 잡고 소연 사장님은 뭐 좌우 100을 잡고 이렇게 뛰었을 때는 이게 막상 목표를 잡은 효과가 엄청 뛰어다니는 그런 효과가 나야 되는데 채찍을 막 하고 그 효과가 미비하더라, 지금까지는. 근데 내 스스로 그거를 나를 이기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석지영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애터미는 정말 나와의 싸움이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이 저 단상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누구나 성공하지 못하는 거고, 누구나 단상에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 2배 그 목표, 30일에 15일 2배 목표를 이제 세워놓고 할 수 있으면은 정말 내가 매 15일마다 목표를 세워서 뛸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라되. 그게 가장 아이디어란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내가 세미 판매사, 판매사 목표를 잡고 뛰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좌우에 30만밖에 지금 매달 안 뜨는데 내가 세미를 도달하려고 하면 어쨌든 한 달에 좌우에 70만은 떠야 세미를 목표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물론 뭐 30을 해도 뭐 열심히 뛰면은 도달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어 굉장히 이제 조금 결단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쉽진 않은데 근데 내가 좌우에 70만 뜰 때까지 그냥 목표 없이 그냥 부지런히 돌아다니자. 그래서는 시간이 정말 늘어나요. 정말 그게 잘 도달이 안 돼. 정말 목표를 잡고 뛰는 거랑 잡지 않고 뛰는 거랑 그리고 목표를 도달해야겠다고 불을 켜고 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불을 켜지 않으면 목표를 세운 의미가 전혀 없어요. 목표를 세웠는데 전달이랑 똑같이 움직여. 그런 분들이 정말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이디어랑 목표를 계속 15일마다 세워서 뛰는데 그게 정말 내 행동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하면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세미 판매사 목표를 좀 세우고 예를 들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스폰서와 함께 목표를 잡을 수 있는 분이 있고 스폰서님이 좌우 파트너가 계셔요. 그래서 함께 목표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신 분은 함께 세우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뭐 좌에만 있다. 그러면은 내가 도달한다고 스폰서님이 도달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각자 목표를 세우시지만 같이 세울 수 있으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고 시너지가 나니까 같이 세우시고 그게 안 되면은 개별적으로 세우시지만 내 동기부여가 어디에 되는지 2배 목표의 동기부여가 되는지 아니면은 나는 세미나 판매사 직급 도전을 했을 때만 내가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면은 매 15일마다 직급 도전 목표를 세우고 도달을 못하더라도 직급 도전 목표를 세미나 판매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명단 작성을 하고 전달 제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세우는 것 그것만 익숙해져도 그것만 내 파트너한테 복제가 돼도 이게 어느 정도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계획 세우는 거. 계획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습관을 위해서라도 내가 조금 내 성향을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세미 판매사 목표를 잡고 뭐 도달이 안 되더라도 그거 계획을 세워서 3개월마다 준비를 하고 또 도전을 하고 준비하고 도전하고 이런 거를 반복하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내가 아이디어란 목표, 그러니까 2배 목표, 15일 2배 목표를 잡아서 내가 정말 동기부여가 된다, 똑같다. 그럼 그게 가장 좋죠. 15일마다.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 한 개 질문이 있는데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제 곧 12월 16일 하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12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목표를 그러면 배우들어 잡아보겠다 하면 9월 하반기부터 12월 전반기까지 3개월을 내가 토대로 목표를 말씀하신 것처럼 잡았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서 뛰고, 그러면 1월 상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11, 12로 다시 데이터를 뽑아서 다시 또 새로 목표를 잡아요? 아니면, 그렇죠. 매번 15일마다 이제 그 계속 3개월, 그 앞에 3개월, 3개월 이렇게 해서 15일마다 목표를 잡아요? 그러니까 직급 목표일 때는. 직급 목표일 때는, 네네. 직급 목표일 때는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녹화된 거를 돌려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내가 좀 무리되는 직급 목표다. 약간은 무리되는 직급 목표다 하면은 3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판매사 도전을 하는데 전 3개월 동안 어, 한 120만 포인트, 130만 포인트가 한 달에 떠요. 그러면은 무리한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디어란 목표잖아요. 15일 2배니까. 그럴 때는 그냥 15일마다 목표를 잡으시면 돼요. 목표를 15일마다 잡아 나가시고, 예를 들면 내가 좌우에 지금 뭐 70만 포인트다. 좌우 70만 포인트인데 내가 판매사를 도전을 하겠다. 그러면은 3개월 전으로 해서 그걸 계획을 쫙 뽑아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예를 들면 신제품 추가할 때는 내가 그 목표로 세운 3월 상반기에 그 제품을 딱 살 수 있게끔 그 전에 내가 계속 정보 전달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미 사장님 또 어렵게 저희와 또 처음 줌에서 만났는데 오늘 미팅 어떠셨는지 한 말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뭐, 저도 영업직이다 보니까, 극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제, 이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영업을 할 때, 항상 진행충공하고, 그리고 그거의 2배의 가만 고객을 이제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항상 이제, 어, 그러니까 2배의 목표.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 뭐, 30만 원이면 60만 원 주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라인을 설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목표를 세워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많이 사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면 어떻게 나갔으면 활동을 하는가 생각을 했을 때, 요즘에 이제 제가 영어부직이다 보니까 반응이 좋았던 거는 저는 수시로 카톡에 지금 상태 문체를 바꿉니다. 오늘은 뭐 진행하고 있고, 뭘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보시는 분들은 그거를 보시더라고요. 왜냐면 내용이 바뀌면 카톡이 맨 위로, 그러니까, 어, 뭐 변경되었습니다. 그쪽에다가 올라오고, 막, 그래서 뭐가 바뀌었지 해서 카톡을 열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가 봐요. 그리고 요즘에 카톡에다가 폰이라는 기능 생겼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펑 말씀이시죠? 펑. 네, 팡인가? 예. 펑인가? 네. 네, 그게 24시간 동안 뭐 인스타그램처럼 어 이게 간병 안내소 뭐 이게 뭐
사업을 하는 사람 위해서는 이게 상품 소개하라고 생겼구나라고 하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어디 갔다 왔다 사진 올리고 뭐 샀다 뭐 이게 추억이나 뭐 잠깐 이제 생각을 올리시는 거로 사용하시겠지만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 와 거기에다가 상품 소개 올릴 수 있겠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영업을 이제 8년 해 왔던 그런 거로 그 생각은 그렇대.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어 그 판매를 이제 영업 활동을 이제 해야 되는가에 그 그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되어서 이제 어 그런 깨달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아이디어 얻었네요. 펑 이용해서 제품 올리는 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생각만 제 펑이 딱 기능이 생겼을 때 저와 카톡 친구이신 분들 중에 타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빠르게 펑에다가 제품에 대해서도 올리고 자기네 회사 프로모션 또 자기네 회사의 그 어떤 가치 같은 거 뉴스키는 그런 거를 되게 강조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올리고 빠르게 이렇게 하시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하기 정말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행으로 저도 옮기지 못하고 있어서 반성하면서 그것들을 잘 활용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프로필을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보더라고요. 카톡 프로필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중간에 변 국장님께서 잠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변 국장님 혹시 강의 들으시고 애프터 미팅 소감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나눠주세요. 네, 마이크 잠겨 있으세요. 제가 한 달 내내 인도네시아 가 있습니다. 2주 동안 가 있으면서 그 도전에 대해서 계속 우리 팀한테 강조하고 2023년도에 너무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팀이 정체돼 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도전을 해야만이 요번에 김광열 임페리얼 마스터가 그 세미나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앞차가 달려가지 않으면 뒷차는 밀린다. 그 마찬가지로 앞차들이 자꾸 도전하지 않고 그냥 안주해버리면 뒷차가 밀리기 때문에 차라리 뒷차가 도전하지 않았으면 비켜주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뭘 강조하냐면 어, 내 포인트를 하루에 제로 만들지 말자. 내 좌측 우측에 하루에 제로 포인트가 제발 거짓말을 하지 말자. 내 좌측 우측 포인트에 제로 안 만들기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단 1000pb라도, 1000pb라도,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명이라도 PB를 올리자. 지금 그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냐면, 1, 2, 50, 1, 2, 50 그 기준이에요. 매일 하루에 한 명을 내가 만 PB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제가 수당을 받아요. 근데 매일 하루에 2만 PB를 하루에 2명을 만 PB 하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수당을 받고 하루에 5명 정도의 그 소비를 만드는 수준 되면 내가 세미를 가요. 근데 하루에 10명 소비를 만드는 수준까지 도달하면 판매사가 되거든요. 제가 요즘 우리 현지인들 데이터 만들어 보니까 대부분의 판매사가 하는 사람들의 그 판매 소비자 숫자를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20이 나오더라고요. 판매사들. 근데 보통 또 세미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50에서 7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60이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매일 도전할 때 그냥 구체적으로 하루에 내 포인트의 제로로 만들지 않는 그거 안 하고 내가 가능하면 내 타겟에서 하루에 만 PB라도 만 PB의 목적을 가지고 매일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아까 말했죠 습관이 되고 또 그 만 PB 쓰는 사람이 다음 달 또 나중에 또 소비자가 또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이버 사이면 여러분 빨리 이제 판매사 되고 올라갑니다. 저는 이 원칙을 해나가면 1년 안에 판매사 안 나갈 사람 판매사 안 될 사람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오늘 강의 들으면서도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3개월 전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3개월에 준비하는 거냐면 하루가 일이 중요해요. 일이 오늘 하루가 중요하고 오늘 하루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도 매일 우리 멤버들 낮에 아침에 우리 국장님 미팅 있고 오후 3시에 또 미팅하고 오늘 제가 미팅은 깜빡했는데 저도 말은 안 하도록 이 미팅 가능하면 참석하려고 노력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은 말들이 마음에 와닿았고, 또 다른 분들 하신 말씀들 비슷한 것들이 마음에 와닿았고, 특히 제 입장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은 이 목표 설정의 이유를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스폰서가 이 목표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이제 담겼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박성현 사장님이 저의 이제 직 파트너인데 저보다 뛰어난 파트너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이 사업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더 뭐랄까요? 더 적성이 잘 맞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파트너고 되게 잘하시는 파트너인데 스폰서로서 이 파트너에 대해서 정말 목표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팀으로 지금 연합팀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연합팀에서도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성장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가 13일이고, 다음 이제 이틀 뒤면은 16일이 시작돼요. 12월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3개월간 본인의 이제 PV를 한번 보시고, 9월 하반기부터 12월 전반기를 한번 보시고요. 15일 날 보시고, 그 3개월을 한 달치 평균을 내보라고 하셨죠. 한 달치 평균을 내고 그것의 2배를 일단 수치상으로 그것의 2배를 12월 하반기 목표로 잡는 것을 먼저 한번 해볼까 봐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이 나에게 더 잘 맞는지 아니면 직급을 하는데 더 잘 맞는지는 하반기를 뛰어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미션을 드리면 그렇게 목표 잡은 그 수치를 박사연 사장님은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주시고, 제가 들어가서 봐도 되지만, 그래도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주시고, 승경 사장님은, 남해진 국장님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한 번 정도 또 상담을 거치고, 다시 한번 목표를 잡고, 또 하루미 사장님도 우측에 있으신가요? 사람이? 우측에는 아직 아무도 없으세요? 있으세요? 네. 그래서, 얼마나, 네. 네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있습니다만 거의 그냥, 네, 네. 있습니다만 거의 그러세요.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2대 8의 법칙이니까 많이 10명이 들어와야 한 2명을 쓰겠죠.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또 한번 PV를 열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서 하루미 사장님과 승경 사장님이 또 상담을 거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번 미팅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장님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 다음 미팅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내일 오전 10시에 도전에 대한 석세스 아카데미 세미나 전날 도전에 대한 국장님의 미팅이 있습니다.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석세스 세미나가 있는데 양재로 다들 가시나요? 승경 사장님 이번에 어디로 가시나요? 양재? 오롯? 이번에 저 참석 못할지 집에서 사정이 생기셨, 듣다가 네. 예, 오후에 일정이 뭐가 생겨가지고 네, 음, 음,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이번 알겠습니다. 달. 네. 박사연 사장님은 퇴근하시거나 어떻게 오실 수 있나요? 어떻게 네네. 되실까요? 제가 퇴근하고 참석하려고 지금 출근을 바꿔서 일찍 출근해서 한 음, 4시 반 정도에 끝나서 출발을 하면 차 안 음, 막히면 5시 조금 넘어서 도착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변 국장님도 아마 그때 양재로 오신다 한 것 같은데, 저도 지난달에 제가 막 어지럽고 해서 못 갔는데, 그 전에 건강을 잘 관리하면 되거든요. 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꼭 양재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진 국장님은 저기로 오롯으로 가시죠? 갑니다. 오롯으로 가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미션 잘 마무리하고, 또 다음 미팅 때 만나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원 외치고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12월 한 달도 한 보름 남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남해진 국장님 산하에 딱 레귤러하게 정해진 미팅들이 있고, 그것에 전업과 부업과 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미팅이 어떤 거냐, 우리가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팅에 내 몸을
적응시키는 것을 화면 켜놓고 딱 앉아 있을 수 없더라도 다른 일을 이렇게 제가 김치를 담으면서도 미팅을 참여하시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더라도 화면을 끄거나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월 달이 되면 이거 다 알고 계신 거 맞죠, 국장님? 1월 달이 되면 이제 부천팀은 오프라인으로 미팅을 하시고 사장님 그룹하고 또 저희하고 남혜진 국장님하고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의 또 역할과 목표가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에 내 몸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래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12월이 됐으면 좋겠고 저부터 시작해서 미팅에 카메라 온하고 무엇을 하고 있든지 카메라 온하고 미팅에 참여하는 거 우리가 습관으로 하는 그런 12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운 외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시고 사운 준비! 야!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믿음의 믿음의 굳게 굳게 서며 서며 손이 섬긴다.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면 끄겠습니다. 네. 네.